예, 그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뭐 우리 안보에 아주 심각한 절대적 위협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외적 요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요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군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우리 흔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2년 총선 대선 때 댓글 작업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것의 정점에 저는 국방부 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인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자,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2012년 2월달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장관님 지시사항에 시사령부는 사이버 사령부죠. 사이버 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 심리전이란 앞에 생략하고요.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유도하는 일체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 활동은 국가 주요 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는 건데 이 국가 주요 행사란 2012년에 예정된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작전 범위를 보면 국방 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괜찮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 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 옹호 행위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판 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게 더 먼저 쓸 것 같은데 옹호 행위를 금한다는 것만 적시해놨습니다. 그것도 단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 정치적 중립을 여부를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장이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다 열어줬습니다. 장관이 다 열어준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열어준 겁니다. 자, 작전 협조는 누구랑 하게 돼 있냐?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하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 심리전이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적시한 문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지난번 수사 때는 축소 은폐 수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이버 작전 지침이 있었는데 뭐 좋게 해석하면 제가 여기서 많이 양보해서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나쁜 짓 하는 거 우리에 대해서 안보 위협 행위를 하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심리전의 작전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2년 11월 12일자 문건입니다. 종복 의원이 개수위에 배정된 거를 찬성하는 의원이 30%, 반대하는 의원이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이 2%, 반대 의원이 98%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습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결과 보고서를 매일 보고를 했어요. 매일 보고 적시된 내용을 보면 장관을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장관실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옆에 군사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토요일날 장관님 수행은 해군 소령이다. 이 해군 소령에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군 소령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장관한테 보고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삼척동자가 봐도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지휘한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네.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갖고 530 이 사이버 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단입니다. 이 530단을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유일합니다. 장관이 간 게 유일하죠. 또 어떤 게 있느냐. 2012년 7월 27일에는 이 사이버 사령부가 신임 군무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무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이 군무원을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기무학교에 가서. 이것도 유일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했어요. 작전 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경례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경력금을 25만 원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장관이 신임 장관이 오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고 이거는 전 정부냐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쿠데타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하면 장관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헤쳐야 됩니다. 전 정권의 일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보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보기관과 군은 어떤 경우도 저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장관님께서 계획을 좀 밝혀주십시오. 사이버 정치 댓글 수사 TF를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전체 수사 요원을 국방부 회의실에 모아놓고 방금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 제가 살아왔던 그 옛날의 혁명 공약이랄까 그런 것부터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너희들 사명감 갖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각오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석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죠. 예. 비둘기파, 매파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이걸 소프트라이너, 하드라이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군 당국은 매파, 독수리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강경파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파가 비둘기파로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군 당국은 매의 눈을 가져야 되고 독수리의 눈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이 갑자기 비둘기의 눈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관님의 최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방위 혹은 본회의 또 국방위에서의 답변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한다. 갈팡질팡한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전술핵 재배치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의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오늘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아까 예.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듭 질문한 데 대해서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9월 12일 날은 또 대정부 질문 박완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오늘은 이제 합당치 않다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로서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조금 섭섭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부릅뜬 독수리의 눈, 매 눈을 견지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본의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 장관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올시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대통령 안보 특보를 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정면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거론해서 힐난하고 있어요. 이 양반 말씀은 꼭 북한 김정은의 심기경으로 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라. 이런 거에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참수작전이라는 건 작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작전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참의장 이사청문회 분명히 제3, 제4 확인한 바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도 같은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우리의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은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교수직을 유지할지 대통령 특보직을 유지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김중로 동료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같은 저 국군의 날 행사 전방부대 저 간부들 빼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선 군부대 사령관들 계속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매 눈을 독수리의 눈을 잃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전술핵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셨다 그랬는데 9월 2일 날 제가 귀국하고 9월 3일 날 12시에 상황이 있었고 9월 4일 날 바로 국방위에 있었습니다. 9월 2일 날 귀국하면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론과 의원들 얘기한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매티스 장관이나 맥마스터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국가 이익과 우리 안보 차원에서 지렛대를 이용한 것이지 그걸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확장 억제 정책은 나는 전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4일날 바로 그 핵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큰 위력이 있는 핵실험을 한 결과 이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는 미리 얘기한 것 같이 그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도 거기다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뜻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정확히 다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 국방장관이라든지 전략사령관이라든지 태평양 사령관이라든지 연합사령관한테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받아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회의록에다 남기고 의사록에다 남겨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뭐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 건의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뭐 우리 안보에 아주 심각한 절대적 위협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외적 요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요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군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우리 흔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2년 총선 대선 때 댓글 작업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것의 정점에 저는 국방부 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인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자,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2월달, 2012년 2월달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장관님 지시사항에 시사령부는 사이버 사령부죠. 사이버 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 심리전이란 앞에 생략하고요.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 유도하는 일체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 활동은 국가 주요 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는 건데 이 국가 주요 행사란 2012년에 예정된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작전 범위를 보면 국방 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괜찮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 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 옹호 행위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판 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게 더 먼저 쓸 것 같은데 옹호 행위를 금한다는 것만 적시해놨습니다. 그것도 단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 정치적 중립을 여부를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장이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다 열어줬습니다. 장관이 다 열어준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열어준 겁니다.
자, 작전 협조는 누구랑 하게 돼 있냐?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하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 심리전이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적시한 문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지난번 수사 때는 축소 은폐 수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이버 작전 지침이 있었는데, 뭐 좋게 해석하면, 제가 여기서 많이 양보해서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나쁜 짓 하는 거, 우리에 대해서 안보 위협 행위를 하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심리전의 작전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2년 11월 12일자 문건입니다. 그래서 군이 정치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너희들 사명감 갖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각오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죠. 예. 비둘기파, 매파가 있고, 뭐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 소프트라이너, 하드라이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군 당국은 매파, 독수리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강경파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파가 비둘기파로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군 당국은 매 눈을 가져야 되고 독수리의 눈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이 갑자기 비둘기의 눈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관님의 최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방위 혹은 본회의 또 국방위에서의 답변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한다. 갈팡질팡한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전술핵 재배치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의 보탬이 된다. 이렇게 군무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무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이 군무원을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기무학교에 가서. 이것도 유일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했어요. 작전 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경례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경력금을 25만 원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장관이 신임 장관이 오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고 이거는 전 정부냐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쿠데타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하면 장관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헤쳐야 됩니다. 전 정권의 일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보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보기관과 군은 어떤 경우도 저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장관님께서 계획을 좀 밝혀주십시오. 사이버 정치 댓글 수사 TF를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전체 수사 요원을 국방부 회의실에 모아놓고 방금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 제가 살아왔던 그 옛날의 혁명 공약이랄까 그런 것부터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 종복 의원이 개수위에 배정된 거를 찬성하는 의원이 30%, 반대하는 의원이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이 2%, 반대 의원이 98%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습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결과 보고서를 매일 보고를 했어요. 매일 보고 적시되는 내용을 보면 장관을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장관실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옆에 군사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토요일 날 장관님 수행은 해군 소령이다. 이 해군 소령에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군 소령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장관한테 보고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삼척 동자가 봐도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지휘한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예.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갖고 530, 이 사이버 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단입니다. 이 530단을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유일합니다. 장관이 간 게 유일하죠. 또 어떤 게 있느냐. 2012년 7월 27일에는 이 사이버사령부가 신임